스파이더맨이 드디어 마블의 품으로 왔습니다. 소니를 대신해 마블이 제작한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기존의 스파이더맨 영화들과는 또 다르게 접근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게 그 유명한 존 휴즈의 영화입니다. 존 휴즈 감독은 1980년대에 10대가 주인공인 청춘 영화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글을 쓰던 경력 덕분에 뛰어난 센스와 함께 10대의 심리를 잘 이해한 연출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감독이죠.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냐면 2013년에 개봉했던 피치 퍼펙트에서 주인공이 자극과 영감을 받는 영화인 조창 클럽이 바로 존 휴즈 감독의 대표작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아실 데드풀이 쿠키 영상에서 패러디한 페리스의 해방이란 영화도 존 휴즈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대충 감이 잡히시죠? 다시 말해서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슈퍼히어로가 된 10대 소년의 청춘 영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고편의 음악부터가 기존에 듣던 마블의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것으로 인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또 하나의 새로운 캐릭터와 영화가 추가된 것입니다. 사실 마블이 원하는 스파이더맨의 색깔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이미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슈퍼히어로와 달리 스파이더맨은 10대 청소년이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냈죠. I can't go to Germany. Why? I got homework. 이건 소니의 스파이더맨 영화와도 궤를 달리한 것입니다. 모두 피터가 10대인 걸로 시작했지만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은 가난에 찌든 지극히 서민적인 슈퍼히어로가 주였습니다. 마크 웹의 스파이더맨은 좀 더 10대에 가까웠지만 가족사나 그웬 스테이시와의 관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두 영화와 달리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난데없이 슈퍼히어로가 된 10대 학생으로서의 피터 파커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비로소 그가 10대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피터 파커는 15살에서 16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토비 맥과이어와 앤드류 가필더의 피터는 머지않아 졸업했던 것과 비교하면 톰 홀랜드의 피터가 더 어린 학생입니다. 실제로 배우의 나이를 봐도 톰 홀랜드가 가장 어립니다. 토비 맥과이어와 앤드류 가필드는 20대 중반의 피터를 처음 연기했지만 톰 홀랜드는 이제 막 20살이 됐습니다. 아울러 피터에게만 변화가 온 것은 아닙니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봤다시피 메이 숙모도 다른 영화에서보다 엄청 젊어졌습니다. 실은 이것 때문에 말이 좀 많았습니다. 원작에서도 되게 그랬지만 소니의 영화에서도 메이 숙모는 항상 노년이었습니다. 그런 캐릭터를 갑자기 마리사 토메이가 연기하면서 영화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일조했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어떤 영화를 지향하는지 내다볼 수 있는 근거 중 하나인 셈이죠. 같은 맥락에서 10대 시절을 논하는 영화라면 첫사랑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예고편을 보면 스파이더맨 홈커밍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니의 영화와는 또 다른 캐릭터가 등장해 피터의 마음을 흔들죠. 예고편에서 넋을 놓고 바라보는 소녀는 로라 해리어가 연기한 리즈 앨런입니다. 흡사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그웬을 구하려던 걸 떠올리게 하는 이런 장면을 봐도 피터가 애지중지하는 소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즈는 원작에서도 피터가 좋아했던 소녀 중 하나고 나중에는 해리 오스본과 결혼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플래시 톰슨과 사귀었는데 플래시 톰슨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소니의 영화에서 매번 등장해 피터를 괴롭히다가 망신을 당하던 캐릭터죠. 원작에서 꽤 유명한 캐릭터라 그런지 스파이더맨 홈커밍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피터와 함께 리즈를 바라보는 소녀는 제이콥 바탈론이 연기한 네드 리즈입니다. 네드는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소니의 영화에서는 피터에게 친구다운 친구가 없었습니다. 메리와 그웬, 그리고 해리를 제외하면 더더욱 그랬죠. 특히 학교에서는 친구 없는 왕따와 다름없었는데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는 네드가 절친으로 등장합니다. 심지어 피터가 스파이더맨이란 사실마저 알게 되죠. 깜짝 놀라는 바람에 저 조립하기 어려운 데스스타의 모형까지 박살냅니다. 나중에는 토니 스타크가 자신을 애 취급한다는 피터의 불만도 들어주는 절친입니다. 물론 네드도 원작에 있던 캐릭터고 피터와 함께 데일리 뷰글에서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몇 명의 캐릭터를 원작에서 가져오는 와중에 다른 한 명의 캐릭터는 새롭게 창조됐습니다. 바로 젠다야가 연기한 미셸입니다. 처음에 캐스팅이 발표됐을 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젠다야가 메리 제인을 연기한다는 루머가 나돌았기 때문이죠. 왜 백인이 흑인이 됐냐부터 시작해서 외모에 대한 지적까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스탠리가 별도로 코멘트를 할 정도로 파장이 컸었죠. 다행히 젠다야는 미셸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진정됐는데 한간에는 어떤 영문인지 여전히 메리 제인이 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젠다야는 미셸이 피터의 짝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단언했습니다. I'm not Mary Jane, unfortunately, but I am in the movie, which is exciting. Wait, you're not Mary Jane. 자, 이제 악당으로 넘어가 볼까요? 스파이더맨 홈커밍에는 제법 굵직한 악당을 셋이나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예고편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마이클 키튼의 벌처입니다. 벌처는 원작에서 초창기부터 스파이더맨의 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본명은 에이드리안 툼스고 직업은 전기공학자였습니다. 그런 특기를 살려 전자기장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면서 벌처로 변신했습니다. 원작에서는 독수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날개를 달고 있으며 대머리인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로 거듭났습니다. 마이클 키튼이 연기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장비 자체가 원작과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는 데다가 비행장치도 훨씬 더 고도의 기술력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팔콘의 제트팩과 비슷하면서도 마치 헬리캐리어의 엔진을 소형화시킨 것만 같죠. 레이저포처럼 생긴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이색적입니다. 예고편에서 봤다시피 커다란 배를 둘로 나눌 정도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참고로 벌처는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4편에서 악당으로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존 말코비치가 연기한다는 것까지 거의 확정된 상태였으나 제작이 취소되면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는 벌처의 수트가 잠시 보이기도 했었죠. 시니스터6의 일원이라는 걸 넌지시 예고한 거였지만 아시다시피 시니스터6의 영화화는 당분간 보류됐습니다. 그 대신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마이클 키튼이 연기하는 벌처를 마침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이클 키튼은 팀 버튼의 배트맨 영화에서 배트맨을 연기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캐릭터죠. 몇 년 전에는 버드맨에서 과거의 슈퍼히어로 역할로 인기를 얻었으나 이젠 퇴물로 전락한 배우를 연기했습니다. 배트맨을 연기했던 적이 있는 배우라서 버드맨에 캐스팅됐다는 게 참 흥미로웠죠. 이런 경력 때문인지 처음엔 출연을 고사했다가 어렵게 성사됐습니다. 그나저나 마이클 키튼은 어째 항상 날개 달린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게 재밌습니다. 두 번째 악당은 보키 무드바인이 연기한 쇼커입니다. 본명은 허먼 슐츠고 고등학생 때부터 과학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렸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범죄에 악용하고 말았습니다. 보키 무드바인이 쇼커를 연기한다는 건 몇 달 전에 찍힌 몇 장의 사진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노란색 수트와 함께 양손에 달린 장비로 인해 그가 쇼커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제 예고편을 통해 쇼커가 등장한다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은 마이클 채너스가 연기한 팅커러입니다. 본명은 피니어스 메이슨인데 아직 예고편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나온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벌처와 더불어 몇몇 장면에 나타난 장비들입니다. 이걸 두고 인피니티 스톤과 관련이 있는 거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일단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인피니티 스톤이 등장한다는 얘긴 루머조차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악당들은 치타우리의 기술력을 입수해 무기화시킨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둘 중에서 후자가 더 유력해 보였고 예고편이 공개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확한 건 영화를 봐야 알겠지만 벌처의 장비와 다른 무기를 보면 치타우리의 그것을 절로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장비들은 팅커러에 의해 개발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인피니티 스톤은 잠시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저 많은 악당들이
한 영화에 모두 등장해도 괜찮을까요? 벌처와 쇼커, 그리고 틴커러에 이어 도널드 글로버와 로건 마샬 그린이 연기한 캐릭터도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악당이 여러 등장한 것 치고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죠. 한 가지 희망을 가진다면 이들이 모두 한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장면에서 어벤져스의 마스크를 쓰고 은행을 털던 도둑들이 있었죠. 이 4명이 벌처와 쇼커, 그리고 도널드 글로버와 로건 마샬 그린이라는 것입니다. 틴커러가 개발한 장비로 은행을 털다가 스파이더맨에게 당하자 더 큰 욕심을 가지는 동시에 복수를 다짐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놈들을 상대로 하는 스파이더맨도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처음으로 수트에 날개가 달렸다는 걸 공개했죠. 일각에서는 어차피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이동하는 스파이더맨에게 굳이 날개가 필요하냐고 의문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헬리콥터 위로 날아가는 예고편의 한 장면은 그것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이 장면에서는 스파이더맨 수트가 피터의 몸에 딱 맞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백투더퓨처의 신발을 떠올리게 하죠. 케빈 파이기의 말에 따르면 이외에도 아직 피터가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스파이더맨2를 절로 연상시킨 마지막 장면에서의 엄청난 괴력도 수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겠죠. 물론 원래 스파이더맨의 힘이 상상을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알려졌다시피 아이언맨이 스파이더맨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예고편을 보면 아이언맨의 비중이 예상보다 클 것 같습니다. 피터에게 수트를 만들어준 데다가 스파이더맨과 함께 어딘가로 향하는 것도 볼 수 있었죠. 원작에서처럼 돈독한 관계로 지낼 모양인데 이 때문에 언젠가 아이언맨이 스파이더맨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빌워의 원작을 보면 자신이 만들어준 수트를 통해서 스파이더맨의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빌워가 이미 영화로 나온 마당에 그런 설정을 따를 것 같진 않습니다. 한편 예고편에서는 또 한 명의 어벤져스가 나타났습니다. 영화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벽에 걸린 사진에 브루스 배너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아인슈타인, 테슬라, 퀴리 부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지였군요.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는 벽화로 잠시 등장했습니다. 아, 깜빡할 뻔했는데 예고편을 보면서 의아했던 것도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이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 토니 스타크를 만나기 전에 피터가 직접 만들었던 수트를 입고 있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추측하는 건 이렇습니다. 피터는 토니가 자신을 애 취급한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니가 준 수트 따위 없이도 얼마든지 악당들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은 그렇게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경솔하게 싸우지만 제대로 당하고 정신을 차린 후 아이언맨과 협공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만약 이게 맞다면 마지막 전투는 두 사람의 케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바라는 그림이죠? 그게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연출을 맡은 존 와처에 대한 신뢰도 있고 톰 홀랜드도 마음에 쏙 듭니다. 톰 홀랜드는 어리다고 마냥 발랄한 배우는 아닙니다. 제가 그를 기억하게 됐던 건 임파서블에서 진지한 연기를 워낙 잘했기 때문입니다. 토비 맥과이어나 앤드류 가필드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스파이더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7개월 후에 멋지게 부활하는 스파이더맨이 탄생하길 바랍니다.